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82년에 그 GS 칼텍스, 그 당시 호남용리에 입사를 했고요. 주로 뭐 이제 교육이라든가 조직 문화, 조직 활성화, 변화 관리, 혁신 이런 걸 하고 2006년도에 5월 달에 중국에 가서 작년 3월까지 한 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이제 중국을 인사 담당자가 가면은 지주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지주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청도에 있는 생산법인에서 법인장 인력자원 본부장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법들이 확 변하는 그런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제가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그 여러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인트로덕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칸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한자어문의 이강유죠. 근데 미국 발음인 리칸유인데 금년 3월인가요? 기억에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때 타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에 있을 테니까 보십시오.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입니다. 리칸유는 리칸유가 존경했던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덩샤오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덩샤오핑 얘기를 하면서 오늘 과정을 이제 풀어나갈 텐데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크게 3꼭지입니다. 첫째가 중개 노동 환경.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인력 자원의 현재와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은 무엇이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는 그걸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현지화를 할 거냐, 현재 그냥 머물 거냐, 아니면은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현재를 본토화라 그러는데 본토화할 거냐, 그런 걸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중국의 노동 환경인데요. 뭐 노동 환경 하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크게 제가 볼 때는 3꼭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현재 중국의 노동자 관련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중국의 노동력 변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의식,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환경을 하기 전에 사실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덩샤오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덩샤오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1978년도 말이죠. 사실은 중국이 개혁개방한 것은 79년부터로 보면 됩니다. 78년 말에 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76년하고 78년도에 개혁개방 이전에 경제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맥락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바꾼 사람은 모택동이고 그 다음에 자기 국민들을 배불리게 한 사람은 덩샤오핑이다. 그래서 물망, 물망처럼 말 아시잖아요. 그죠?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번신 물망 모택동이고요. 치부, 그다음에 물망, 덩샤오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6년도는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60년부터 70년까지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혁명이 있었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8년부터 61년도까지 중국은 대약진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책의 실패, 그다음에 기근 등을 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죠. 결국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택동이 60년부터 70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소위 암흑의 세계인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한 문화혁명이 마지막 단계에 이런 것이 바로 76년인데 9월 9일날 모택동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중국의 영원한 총리 주은래가 죽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삼락삼기라고 그러는데요. 덩샤오핑이 모택동이 죽으면서 결국은 세 번째 다시 소위하는 그 권자의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요. 78년도에 결국은 모택동의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화국봉입니다. 화국봉. 화국봉이 76년도에 문화혁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계범 씨라는 논을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양계범 씨가 뭐냐면 모택동이 결정하고 지시한 사항은 옳다. 무조건 옳다. 10년 동안의 그런 암흑세계 사상 논쟁에 빠졌던 중국이 계속해서 그 외에도 모택동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걸 보면 덩샤오핑은 굉장히 생각이 다른 거죠. 덩샤오핑은 16살에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프랑스 유학을 6년인가 7년 했습니다. 정확히 6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소련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사춘기 때 일찍이 소외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덩샤오핑이 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의 개념은 뭐냐면 국민이 잘 살고 배부르고 잘 사는데 그것이 공산주의면 어떻고 소외하는 자본주의면 어떠냐. 이런 논리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덩샤오핑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1기 3중전회에서 실사구시라는 이론을 가지고 결국은 양계범신원을 결국은 밀어내는 거죠. 밀어나와서 개혁개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흑묘백매론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결국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데는 그것이 그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사실 이거는 원래 시찬성의 항묘라는 데서 나왔답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나왔던 이론이 그겁니다. 바로 아랫목이 따뜻하면 무조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윗목도 따뜻해질 것이다. 라는 선보론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어떤 걸 시작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덩샤오핑을 보면서 여러분들 책도 많지만 그걸 보면서 놀란 것이 덩샤오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변화관리의 전문가입니다. 대가입니다. 대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중국이 붕괴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양반은. 일찍이 알았습니다. 감각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점선면이라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우선적으로 4개 도시에 개혁개방을 하면서 그 도시를 개방하면서 먼저 파이로 테스트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84년, 87년까지 뭘 했습니까? 14개 도시를 다시 오픈을 합니다. 개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88년부터 91년까지 뭘 했습니까? 다시 또 확대를 하고 92년도에 전면 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